로직의 인공지능 기능 중 얼굴 인식 기능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얼굴 인식 기능은 말 그대로 카메라에 비춰지는 얼굴을 찾아낼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얼굴을 찾아내서 그 얼굴에 이목구비, 눈, 코, 입, 눈썹 이런 이목구비들의 좌표값을 얻어낼 수 있는 기능을 같이 알아보고 코딩까지 해보겠습니다. 지난 아르코 마커 테스트 설명 영상 때와 마찬가지로 비디오 감지 확장 기능과 영상 처리 확장 기능을 호출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기능을 쓸 때는 세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비디오 켜기, 투명도 0으로 정하기, 그리고 영상 처리에서 어떤 카메라로 영상 처리할 건지, 어떤 걸 감지할지, 감지한 내역의 영역을 표시할지 이런 5개 세팅을 해주십니다. 얼굴 감지 기능을 켤 거고 얼굴 감지 영역을 표시할 겁니다. 이거는 마커 때와 동일한데요. 실행을 해보면 얼굴 역시 저희가 인쇄를 할 수 있게 파일을 전해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인쇄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사람의 눈썹, 눈, 코, 입 그리고 턱선에 이렇게 경계 라인을 표현해 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감지 영역 표시 기능이고요. 감지 영역 표시 기능을 끄게 되면, 다시 동작을 해보면 이렇게 얼굴을 봐도 경계선을 표현해 주지 않습니다. 대신 얼굴을 인식은 하고 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기 감지된 얼굴 수 이걸 클릭을 하시면 지금 화면에 얼굴이 몇 명의 얼굴이 감지되었는지 지금 보면 한 명이라고 표현이 되시죠. 이렇게 표현 2명을 보여주면 이렇게 2명 같이도 표현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지 영역을 켜는 게 아무래도 확실히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얼굴을 감지할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르코 바커 때와 똑같이 얼굴 외곽선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이따가 같이 해볼 건데, 얼굴을 이 컴퓨터 안에 이 사람의 얼굴 데이터를 기억을 시키면 아르코 마커가 포커싱을 하듯이 빨간색 프레임으로 외곽 프레임을 씌워줍니다. 그거는 기본 기능을 알아본 후에 같이 얼굴 데이터를 등록하고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좌표를 또 똑같이 한번 알아볼 건데요. 사용법은 똑같습니다. 아르코 마커를 사용했을 때와 똑같은데 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코를 찾아서 코의 중심 좌표, 사람의 코의 Y 좌표를 찾아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들을 동시에 저는 이용을 좀 해보고 싶은데 변수를 만들게요. 코의 X 좌표 그리고 코의 Y 좌표, 이런 식으로 변수 2개를 만들고 이 변수 안에다가 실제 데이터 값을 넣겠습니다. 여기서 아무나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 아무나라고 하면 사람, 정말 사람이면 아무나 다 인식을 가능하게 할 수 있고, 나중에 얼굴을 등록하면 특정 인물을 선택해서 여러 사람이 보이더라도 그 인물의 코의 좌표를 찾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코드를 실행시켜 보면 동작 하나를 보면 얼굴을 가져다 댔을 때 지금 저 코의 좌표가 보이시나요? 15, 20, 30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좌표가 커지고 왼쪽으로 가면 X좌표 작아지고 Y좌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으로 해도 마찬가지로 좌표가 나오게 되는 거고, 소수점으로 떨어지는 것들이 좀 보기가 불편하다면 연산 블록에서 반올림 블록을 사용해서 이렇게 씌워줄 수 있습니다. 반올림 이렇게 해서 다시 동작을 시켜보면 아까보다 깔끔하게 자연수로 표현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지금은 마이너스 30 정도 X좌표가, Y좌표는 0에 가까운 좌표 값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스프라이트를 또 활용을 해볼 건데요. 아직 추가를 더 하기 전에 이렇게 볼 스프라이트를 하나 꺼내시고요. 지금 배경에서 이 행동들을 깃발을 누르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이 스프라이트가 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볼게요. 저희가 이걸로 삐에로를 만드는 내용을 한번 다뤄볼 건데, 삐에로라 하면 이 사람의 얼굴을 보여줬을 때 삐에로 코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이 코가 그 사람의 코를 따라다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깃발을 눌렀을 때 반복해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이 사람 코의 X좌표로, 이 사람 코의 Y좌표로 X, Y를 이렇게 지정을 해버리면, 지금은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0,0에 가 있는 거고, 사람이 나타나면 이 사람 코를 따라다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약간 삐에로의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를 따라다니는 동작을 만들었는데, 삐에로의 안경까지도 한번 코딩을 해볼게요. 삐에로 안경은 좀 우스꽝스러운 안경 중에 하트를 이렇게 양쪽으로 복사를 해서 이렇게 양옆으로 위치를 시키겠습니다. 지금은 크기가 너무 크니까 50 정도로 크기를 줄여주시고, 이렇게 얼굴이 보였을 때 이런 식으로 따라다니면 약간 삐에로의 느낌이 나겠죠. 헷갈리지 않게 스프라이트 이름도 왼쪽 눈, 그리고 여기는 오른쪽 눈. 여기서 왼쪽과 오른쪽은 좌표를 자동으로 찾아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왼쪽 눈, 오른쪽 눈 이렇게 따로 고를 수 있거든요. 똑같이 이 코드를 복사를 해서 여기도 붙여주시고 여기도 붙여주시고, 오른쪽 스프라이트니까 아무나의 오른쪽 눈의 X좌표, 오른쪽 눈의 Y좌표, 왼쪽 스프라이트는 왼쪽 눈의 X좌표, 왼쪽 눈의 Y좌표. 그래서 동작을 시켜주시면 지금은 여기 0,0에 모두 모여있는 상태고요. 얼굴이 등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눈과 코를 찾아서 하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삐에로 가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면 약간 좀 더 그럴싸하죠. 이런 식으로 가면 만들기 활동 같은 것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응용을 하면 모자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자 스프라이트가 아마 있을 테니까 여기 있네요. 햇. 다른 스프라이트는 좀 모자도 같이 씌워볼까요? 모자 이런 디자인이 저는 좋고요. 이 모자가 모자는 머리 위에 씌우는데 저희가 뭐 머리를 찾아갈 수 있는 좌표는 없잖아요. 그 머리를 찾아가는 좌표는 연산을 통해서 만들어 줄 생각입니다. 똑같이 코드를 복사하는데 얼굴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 코잖아요. 코의 X좌표로 이동을 시키고, 코의 Y좌표에서 잠깐 기능을 껐으니까 이렇게 사진이 보였을 때 요 코의 X좌표에서 일정 좌표만큼 위로 올라가면 모자를 씌운 것처럼 따라다닐 수 있지 않을까요? 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모자가 좀 작으니까 이렇게 키워주고요. 어느 정도 키워줘야 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좌표를 한 30 정도 올려볼까요? 일단 먼저. 그래서 이렇게 왔을 때 모자가 너무 크고 얼굴을 가리네요. 이만큼 올려볼까요? 다시 한번. 이렇게. 지금도 얼추 그럴싸한데 눈이 많이 가려지니까 120 정도 올려볼까요? 이렇게 어떤가요? 모자를 쓴 것 같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코드를 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목걸이도 만들 수 있겠죠. 좌표를 마이너스 시키면 될 테니까요. 지금 제 손이 있는 쪽에 자꾸 얼굴 윤곽선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 얼굴 인식 기능이 눈, 코, 여기서 인식하는 눈, 코, 눈썹, 입, 턱이라는 구조를 가진 것처럼 생기면 일단 사람으로 좀 트래킹을 하는 편입니다. 특히 주름이 많은 손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많이 감지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보여줄 때 손을 좀 피해서 보여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을 해보시면서 적당한 노하우를 아이들과 같이 발견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얼굴 안에 있는 이목구비 좌표를 사용한 활동들을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얼굴을 한번 등록을 시켜볼까 하거든요. 얼굴 등록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용자 얼굴 정하기라는 요 블록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제가 미리 등록해놨던 얼굴들이 남아 있고요. 처음부터 천천히 설명을 드리면 얼굴 정보라는 이렇게 칸이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어떤 카메라로 촬영을 할 건지를 선택을 합니다. 저희는 지금 웹캠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웹캠을 선택해주면 배경에 있는 화면이랑 똑같은 카메라 화면이 등장을 하고요. 요 하나의 덩어리에 하나의 공간에 사람 한 명의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데 이걸 클래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 클래스 하나가 생성이 되고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름을 여자의 이름을 제인이라고 지을게요. 제인은 요 얼굴을 제인이라고 인식을 시킬 거고요. 이렇게 카메라 가까이에 이목구비가 잘 보이게 가져다 놓고 이 플러스 버튼 있죠? 이거를 누르면 사진을 찍습니다. 한번 누를 때마다 하나씩 찍고 누르고 있으면 연속으로 촬영도 합니다. 이 얼굴 데이터가 뭐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해도 제인이고 이렇게 해도 제인이니까요. 제인은 이렇게 여러 방향의 얼굴 데이터를 쌓으면 인식률이 그만큼 더 올라가요. 이 제인에 대한. 그래서 대략 2, 30장의 얼굴 정도 되면 충분히 인식을 할 수 있고요. 평면 사진 같은 경우는 한 명 더. 이 친구는 이름을 수지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똑같이 클릭 이런 식으로 조금 돌려도 보고 밀어도 보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런 방면에서 보인 사람은 수지구나라고 촬영을 시켜서 등록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촬영이 모두 끝나면 학습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각 클래스에 들어있는 사진 데이터들을 이 클래스 이름 안에 묶어주는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해당 사진을 보았을 때 제인이라고 인식을 시켜줄 수 있게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약간 학습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한 편이고요. 사진을 많이 찍으면 많이 찍을수록 학습하는 데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기능 설명을 좀 부가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한 명을 더 제가 학습을 시켜볼게요. 이 친구는 리라고 이름을 짓고 학습을 시키겠습니다. 똑같이 뭐 이렇게 몇 장을 찍어서 학습을 완료를 시켜볼게요. 마지막 하나는 금방 학습이 됐죠. 확인을 누르면 학습된 데이터를 모두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일단 학습시킨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확인을 눌러 나오면 아까 아무나가 감지되었는가 혹은 뭐 아무나의 코의 좌표 뭐 아무나의 얼굴 크기 이런 것들 삼각형을 눌러보면 현재 제가 학습시켰던 데이터 클래스명들이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제인이라는 사람이 보일 때만 그 사람의 코의 좌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인이 아닌 사람이 보이면 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모두 제인으로 변경하고 코드를 진행을 해주면 제인이 누군지 제가 지금 헷갈리네요. 이 사람은 리였죠. 지금 빨간색 박스가 치워진 거 보이시나요? 아까 학습시키기 전엔 파란색 박스였는데 빨간색 박스가 보입니다. 어쨌든 리 그리고 이 친구가 수지였나요? 수지가 보여도 스프라이트들이 움직이지 않죠? 마지막으로 제인이 보이면 스프라이트들이 따라가는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을 시키고 그 학습된 사람만 인식하는 기능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아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는
내용은 이 리라는 클래스에 대한 관리인데요. 이 클래스를 삭제할 수도 있고요.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아예 클래스 자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 내부에 있는 학습 데이터를 PC로 내려보낼 수도 있어요. 클래스 다운로드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해당 위치에 리라는 클래스 이름으로 IPF 파일스라는 파일 형식을 내려받게 됩니다. 이 내려받은 파일을 뭐 다른 PC나 다음 활동 때 업로드를 해서 새롭게 촬영을 하지 않고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하나의 사진들을 샘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샘플들을 모두 다시 삭제를 하고 새로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해볼까요? 샘플을 삭제시켜 버릴 수 있고 다시 촬영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샘플을 내가 뭐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있다 컴퓨터에, 그러면 그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샘플 업로드를 통해서 여기에 올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그렇게 되면 사진이 좀 많아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촬영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걸 현장에서는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제가 지운 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학습을 시킬게요. 이렇게 찍어서 학습을 시키고 확인을 하면 데이터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한 코드를 하나 또 짜볼까요? 이런 추적 접근을 해봤으니까 누가 감지되었는지 말하는 코드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화면에 사진을 보여주고 이 사람이 누군지 얘기를 해볼까요? 만약 일단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감지가 되면 그러면 이것까지 같이 보기 위해서 if 만약 아니면 사용을 하고, 만약 사람이 감지가 되면 이 화면에 사람이 보이면 이 스프라이트를 보이게 하고요. 사람도 안 보이면 이 스프라이트도 숨기겠습니다. 잘 안 보이면 크기를 좀 키워서 이렇게 이 화면에서 나타나면 이 스프라이트 같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나타났는데 그 나타난 사람이 제인이면 모양을 바꿔서 볼까요? 아까 했던 것처럼 보라색 공으로 바꾼 다음에 보이고요. 제인이 아니고 리라면 모양을 C로 바꿔서 보이겠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면 모양을 A. 이게 A, E, C가 뭔지 알 필요가 있겠네요. A는 노란색, E는 보라색, C는 분홍색입니다. 이렇게 색깔을 바꿔서 나타내겠죠.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그러면 지금 화면에 아무도 안 보이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죠. 일단 제인을 먼저 보여줘 볼까요? 제인이 나타나면 보라색 공으로 모양을 바꾸고요. 리를 보여줄게요. 리는 분홍색. 리는 분홍색. 그러니까 요 코드에서 사용하지 않는 수지는 볼 A니까 노란색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노란색으로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한 활동들을 좀 진행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참참참 머신을 응용한다든지 해서 얼굴을 보여주면 자동 경비 시스템이 되는 거죠. 내가 등록한 사람이 보여줄 때만 뭐 팔을 들어 올려서 문을 열어준다든지 하는 다양한 창작 활동들을 로봇을 만들고 거기에 덧입히는 코딩 활동까지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